막판에 그래도 그 장 이렇게 지수 급반등 부분은 어떻게들 얘기하시던가요? 글쎄요, 뭐 근데 장막판에 뭐 수급적으로 뭐 크게 어떤 주체가 끌어올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았기 나오지는 때문에 않고. 그래서 뭐 누가 뭐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좀 애매한 어떤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뭐 증시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뭐 40몇 조네. 그리고 뭐 시장 주변에 대기 자금이 140조가 넘네. 뭐 이런 식의 그 대충 맞는 얘기인가요, 그게? 그 정도 됩니까? 글쎄 뭐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왜 이렇게 추정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. 뭐 결국 시중에 이제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돈을 아마 다 합한 금액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꼭 다 주식시장으로 온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부동산이 들썩거리면서 또 그 시장으로 또 가는 자금이 또 뭐 지방 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고 보면은 그 유동 자금은 분명히 많은 게 분명한데 그 자금이 꼭 뭐 중시로 꼭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뭐 다른 시장으로 다 갈 수 있는 자금들이지 않았나. 다만 이제 금리가 워낙 낮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규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좀 주식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주식시장으로 조금 대기 자금으로 좀 추정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글쎄 뭐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긴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경기에 특히 이제 경기 측면에서 보면 좀 신중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시장이 뭐 서프라이즈를 내고 뭐 이렇게 네. 경제 재개를 하면서 뭐 낙관론 자체가 상당히 이제 팽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연준 의장이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확실하다. 상당히 그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실제 연준의 지금 성장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마이너스 6.5, 내년에 5.0, 또 후년에 한 3%인가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추세를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GDP 수준을 보게 되면. 아, 초에 6.5% 빠져서 예. 낮아진 상태에서 5% 가고 또 3% 그다음 3% 가도 가봐야 코로나 이전 19년 음.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요. 네.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이제 낙관론에서 조금은 좀 후퇴를 한 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실망 매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 사실 뭐 연준의 좀 별개의 문제지만 또 미국이 조금 코로나 19가 다시 조금 대유행한다는 얘기가 2차 유행이죠. 이제 그게 이제 뭐 지금 아리조나라든지 뭐 남부 지역에서 조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자체도 좀 시장을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게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. 네. 지금은 그 경제학 학위 있는 옐런이나 버냉키보다는 그냥 저 로스쿨 출신의 이걸로 때우는 저 파월이 딱 아닙니까? 요즘 같은 때는. 예, 뭐 아무래도 그렇죠. 또 옛날에 저도 뭐 그 FOMC 끝나고 나면 그 옛날에 그리스폰이 있을 때는 그 성명서 내용이 워낙 그 난해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사실 직설적으로 모든 명료하죠. 예, 명료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뭐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수월해졌고 또 시장에 또 즉각 또 영향이 사실은 가능.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그 해석을 두고 하루 이틀 있다가 시장이 반응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뭐 즉각적으로 해서 오히려 또 이제 요번 파월 의장이 그 요번 위기를 맞으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안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충격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지는 못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쪽에서 보면은 뭐 저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두려움이 있다. 저도 사실 뭐 적자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그 증시를 좀 끌어올릴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재정 정책 쪽입니다. 재정 쪽에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재정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됐고 뭐 미국은 사실 또 많이 상당히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유럽도 사실은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
준비 중이고 일본도 사실은 2차 추경이 뭐 100조 원이 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네. 우리나라도 지금 뭐 35조가 3차 추경이죠. 3차 추경을 이제 마련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자금들이 집행되는 게 언제냐라고 보면 다 3분기, 4분기 초입니다. 대부분 다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올해 안에 다 네.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수수에 몰려서 3분기 중에는 부양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들이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풀어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아직 정책의 힘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뭐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을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사실은 진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살아날 수 없는 주식인 부분들이고요. 반면에 이 나스닥이나 이러한 쪽은 여하튼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물론 이게 버블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뭐 저희가 한번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의 추세라든지 성장의 모멘텀이 다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쪽은 유망하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러한 정책의 힘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데 차별화 현상에 지금까지는 뭐 대충 이제 키맞추기 식으로 올라왔지만 향후는 조금 차별화가 사실 좀 더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상황이 변하면 뭐 항상 변하는 거고 작년에 점도표가 올해 뭐 0으로 지킬 거라고는 누구도 사실 못한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 당연히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당장은 뭐 연준이 뭐 최소한 그게 뭐 저희가 아까 6주마다 열린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뭐 6주 동안은 변하지는 뭐 제가 가이던스 발표가 대충 뭐 분기에서 뭐 반기 정도에서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. 뭐그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속성 자체는 상당히 아직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누구도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지금 유동성을 갖고 뭐 증시도 좋고 뭐 다 화랑인 부분들인데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얘기하는 부채가 사실은 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. 뭐 정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예. 기업도 그렇고 더구나 뭐 좀비 기업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실 좀 양산이 된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충격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충격이 사실 또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인 폭탄들은 사실은 지뢰밭은 있는 상황들이죠.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연준의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스탠스, 유동성 정책을 계속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뭐 계속 좋을 거냐라고 이제 하면 사실은 뭐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이 많이 뭐 저도 느끼면 많이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고 있죠. 예, 변하고 또 사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지 산업 구조라든지 저희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돈의 흐름 자체도 사실은 급격히 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잡아야 사실은 투자의 수익을 얻는 거지. 과거에 어떤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계속 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러한 뭐 트렌드 또는 뭐 앞으로의 어떠한 산업들이 정말 성장하고 정책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사실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나. 그래야 사실은 뭐 저희가 부라는 부분도 사실은 축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번이 좋은 투자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. 무턱대고 제가 뭐 주식장 가서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아까 뭐 상담을 먼저 하시고 투자를 뭐 이렇게 돈을 넣으시듯이 먼저 이러한 뭐 우리 유튜브도 많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러한 것들에서 사실은 많은 좀 사전 스타디를 하시고 난 후에 사실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조금 그래도 불확실성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재선에 조금 실패하는 게 오히려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러니까 워낙 이제
또 대선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무역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거는 사실은 뭐 누가 와도 사실은 계속될 문제이긴 하지만 저렇게 매일 트위터를 써대면서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은 시장에 좀 안정을 좀 미치죠. 그러니까 상승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안정을 변동성 자체가 좀 주고 좀 그러면 안정을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뭘 들고 나올 거예요? 난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우려하는 게 이제 증세와 관련된. 증세. 예,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제 내려놨었는데 네.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을 원위치 시키겠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. 예.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증세를 하기에는 사실은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게 지금 미국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.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조금 그 바이든의 어떤 증세 논란이 상당 부분 이제 좀 뭐 하더라도 그게 크게는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심리로 조금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황이 원래 그 기존의 미국 경기가 좋았던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뭐 시장은 트럼프를 원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 자체가 사실은 많이 좀 변했고 또 이제 바이든의 가장 위험 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증세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하긴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 완화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좀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예, 뭐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사실 그 반도체 특히 그 소위 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뭐 이러한 쪽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 최근에 뭐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미 여야가 30조 원 30조 원인가 제가 정확히 했는데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중국도 뭐 하겠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결국 그게 보면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가 다 뭐 여러 가지 다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테슬라 주가 오면서 이제 뭐 배터리에 대한 저희가 관심도 많아지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다 핵심 부품 반도체니 이러한 그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핵심 배터리 예, 죄송합니다. 발음이 안 좋아서 예, 뭐 2차 전지 말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이게 단기적으로 사실은 뭐 최근에 뭐 경기가 아직은 사실 잘 살아나지 않아서 수요가 조금 죽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 봐서 이러한 반도체 이러한 쪽의 업황 자체는 사실은 저는 슈퍼 사이클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경제 정상화라는 부분에서 그게 제가 보는 게 이제 제가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가는 게 경제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아요. 그게 오기가 아직은 상당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펀더멘탈 회복은 미 연준도 말했듯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그 뭐 저희가 코로나19를 계속 경계를 하지만 사실 조금 무감각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미국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뭐 이번 시위를 겪으면서 다시 확산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경계하자는 좀 말씀을 일단은 좀 하나 드리겠고요. 다른 하나는 제가 그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다가 모 그룹이 이번에 이제 야구단을 이제 팔게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몰리고 있는데. 근데 그 회사를 누가 인수하면 카카오가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 진짜 인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단의 구단주를 갖고 있는 기업이 다 뭔가를 이렇게 보면 통신회사, 게임회사 뭐 이런 과거에 뭐 샴미 스포츠라든지 뭐 해태 타이거 이런 제조업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야구단을 가꿀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아시면 그럼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